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도시공 관리 교육 중에서 용도지구편 공부하고 있죠. 네. 자, 이런 교재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자,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에 와 주실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도시공 관리교육 중에서 용도지구 편을 시작을 했었죠. 네. 여러분, 용도지구가 뭐죠? 용도지구의 의의 지난주 배웠죠? 자,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이제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용도지구다라고 했죠. 네, 간단히 이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지정된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부수적 목적들, 미관을 개선하고 개발을 진흥하고 화재 예방, 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그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용도지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이제 분류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했고요. 네, 일부를 이제 진도를 나간 거죠. 여러분, 용도지구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되죠? 두 가지죠. 말씀을 한번 해보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법정 용도지구가 있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 그렇게 했었죠. 네, 이때 법령상 용도지구는, 법은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죠. 이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로 몇 개를 만들었죠? 9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그렇게 해서 암기했어요. 그 9개 중에서 국토교급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5개가 있었죠. 5개. 경방, 보치개. 여기까지 지난주에 진도가 나왔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 용도지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만든 용도지구, 지정되는 용도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전국의 시도지사들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그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구 분류하면 두 가지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법령상 용도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별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진도는 자, 이렇게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이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제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신설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하면 이름이 필요하죠.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죠.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기준,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 기준 등은, 신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어떤 용도지구가 신설되면은 그 신설 용도지구에서 어떤 건축을 허용할 건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건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무엇을 정할까요?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자, 이런 교재 몇 페이지 있느냐면은, 93페이지 봐요. 교재 9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관 용도지구의 세분과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서 살짝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제목이 조례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목이 이렇게 붙이면은 그렇게요. 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드립니다. 조례원 지정 뒤에다가 신설 용도지구로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신설 용도지구 신설 용도지구라고 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설 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리고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조례원 지정. 자, 신설 용도지구 교재 같이 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밑줄 거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밑줄 긋고 네, 지정권자 됩니다. 자, 손 떼시고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박스안에 3개예요. 그래서 박스안에 동그라미 1, 2, 3번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신설 기준이 됩니다. 신설 기준.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네, 다음 신설 기준에 따라서 그런 뜻이죠. 신설 기준에 따라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줄.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동그라미. 시도 조례로 자, 줄 것이십시오.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이 줄 거예요. 용도지구 신설했으니까 이름이 필요하잖아.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이 줄 거예요. 지정 목적과 그리고 건축이나 그 밖에 행위 금지 및 제한 줄 거죠.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이때 용도지구 앞에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에 적으십시오. 법령상 용도지구입니다. 법령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도별로 신설되는 용도지구의 지정도 조례로 지정합니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고요. 단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이나 지정 목적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설 용도지구도 지정과 변경의 결정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조례를 결정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봐요, 여러분.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경기도지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서울에도 없고 충청남북도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우리 경기도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온 거 있죠.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구를 함부로 신설하여서는 안 된다. 옮겼습니까? 여기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얼마든지 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목차를 벗어나지 않고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죠. 단, 그 신설할 때 기준이 있어. 교재에 박스안에 있죠. 박스에 있는데 그 신설 기준 1번, 2번은 박스안에 상식이에요. 진짜 읽어보면은 당연한 거지 뭐.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봐요. 3번에 보시면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의 행비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는 내용, 완화해주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일리적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여기가 경기도 평택으로 갑시다. 경기도 평택이에요. 평택이고 자, 이곳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자, 빗금친 부분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빗금친 부분의 용도지역은 뭐죠? 녹지지역. 용도구역은 뭐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예요. 이중으로 묶여 있는 거죠.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죠. 네, 용도지구를 이렇게 신설 용도지구 지정을 네, 경기도지사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죠. 이 신설 용도지구가 해당 용도지역,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잖아. 용도구역은 뭐죠? 개발제한구역이죠. 이렇게 경기도 관할구역의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기 위한
완화해주기 위한 선심 행정을 펼치기 위한 용도지구 신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 제한 규정이 없다면은 지역개발의 명분을 내세워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관할구의 녹지나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자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여기저기 마음대로 신설해버린다면은 금방 녹지공간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설 규정을 만들게 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법령상 용도지구에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94페이지 보면은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2017년도에 신설됐거든요. 네, 신설됐는데, 자, 복합용도지구는 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네,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복합용도지구는 그 2017년도에 이제 국토계획법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많이 됐죠. 개정되면서 기존의 용도지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그 규제가 뭐 중복되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기존의 용도지구 6개를 폐지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폐지해버리고 폐지된 용도지구 6개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합용도지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를 폐지하고 1개를 만든 거예요. 그 6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합은 하나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합니까? 2개 이상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합니까? 2개 이상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합용도지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합용도지구는 그 이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용도지역 위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규제가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데 아무 곳에서나 복합용도지구 지정해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구가 정의 됩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교재 보세요. 주거지역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되어 있습니까? 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그리고 관리지역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실제 시험은 법률로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니까 옆에다가 지정 대상을 적으세요.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지역은 3개입니다. 네.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만 돼요.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인데 일반 공업지역만 가능합니다. 일반 공업지역만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여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 3개는 그 법률로 정한 것 3개를 이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그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이 3개의 용도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하나요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11개.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 등은 나중에 별도로 요약집 등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방제지구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방제지구의 지정이죠. 잠깐 볼까요? 네, 방제지구 하면은 의무 지정이에요. 방제지구 의무 지정. 이게 이제 이것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나고 우리 사회적 화두가 안전이 화두가 됐죠. 안전 확보가 이제 뭐 사람이 우선이다. 뭐 안전 확보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방제지구가 뭐죠?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잖아요. 그럼 재해가 예방되지 않으면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2015년인가 그때 이제
이게 방제지구 지정 규정,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설돼가지고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장들은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1번과 2번의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의무적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시장 밑줄까요?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손 떼시고 연안 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박산에 몇 개 있죠? 2개. 이 2개가 의무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산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 지정 대상.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방제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자,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박스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2번에 미칠 것이십시오.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이죠.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까지 미칠 거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장들은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이 경우가 뭐죠?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잖아.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때는 줄 거죠. 그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에 무엇을 포함시킵니까? 재해 저감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도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쉬우니까 지나갈 때마다 가볍게 한 번씩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장들은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결정고시하고 그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에는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세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안에서의 행비제한입니다. 95페이지 오세요.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볼까요?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죠. 지난주에 저 눈을 보고 대답하세요.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무엇으로 규정하죠?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은 무엇으로 규정을 하죠? 그 규정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용도지역의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에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의 초지는 초지법. 기억이 나죠? 이렇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인데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이렇게 각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구분해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고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봐요. 읽어볼게. 95페이지 진리해 보세요. 자,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줄 것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가 동그라미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용도 지역별 행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용도 지구별 건축자는 조례로 정함.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때 조례가 무슨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되는 거죠, 조례. 용도 지구별 건축자는 행비자에 관한 사항 무엇을 정함이 원칙이죠? 도시군 계획 조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오셔야 된다니까. 단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한 4개 돼요. 그 4개를 외워야 된다고. 그 4개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9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와요. 교재 9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용도지구에서의 행비자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특례가 몇 개 나와 있죠? 4개. 그 4개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4개 암기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고발할 거야. 암기하셔야 되고, 그럼 그 4개를 제가 찾아드릴게. 자, 여러분 교재를 넘깁니다. 96페이지 옵니다. 96페이지 오셔가지고, 96페이지 제일 위에 옵니다.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자 나와 있습니까?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별표예요. 별표하시고 읽어볼게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줄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다. 그렇게 외워야 된다고. 고도지구인 경우 건축자는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다. 그렇게 오셔야 돼요. 잠깐만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볼까요? 네. 자, 고도지구. 지난주에 배웠죠? 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고도지구. 지난주에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밑줄 그어주고, 네, 밑줄 그어드리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했죠? 고도지구가 뭐죠? 그쵸?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가 목적입니다. 건축물 높이의 이제 최고 한도 규제가 목적이죠. 예를 들면은,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여기 봐요. 이 동네 고도지구 딱 지정되면은, 이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가 이제 몇 미터인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는 30m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면은 이 고도지구 안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그 결정 고시는 최고한도 몇 미터죠? 30m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을 규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규제를 받는 용도지구가 고도지구예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주변에 오산 미군기지 있죠. 오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고도지구로 묶여 있고요. 최고 한도가 몇 미터로 결정고시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결정고시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돼요. 건축을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고한도를 조례로 정합니까?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고시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건축자를 받기 때문에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조례가 아니고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용도지구별 건축자는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고도지구인 경우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 내려오십시오. 칠학지구. 4번 내려와요. 자, 4번 칠학지구 보시면 칠학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자연 칠학지구를 줄 것이고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밑줄 것이십시오. 저 뒤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동그라미 대통령령이죠.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함.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집단칠학지구 줄 거죠. 집단칠학지구 안에서 건축자에 관한 사항은 줄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할 때
동그라미. 법령할 때 법 동그라미에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칠학주는 대통령령, 집단칠학주는 개특법 이렇게 오시죠. 그 다음에 5번 별표 5번. 5번이 아마 지난해에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개발진흥지원에서의 건축제한 발표하시고 개발진흥지원에서 건축제안은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 법률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줄것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은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더함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용도지구 4개를 외웠죠? 4개. 이걸 외우시면 되죠.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음에 지락주관에서의 건축자는 이 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이것도 좋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집단지락주관에서의 건축자는 개발지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개발진흥주관에서의 건축자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있다면은 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함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자, 97페이지 오셔서 제일 밑에 큰 4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별표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줄것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로, 지하철 등 명칭이 뭐죠? 도로나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의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잖아. 예를 들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는 도로 적으십시오. 지하철, 공항시설, 그리고 학교 등이 전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학교 등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잖아요.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도로나 지하철 등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도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등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나 지하철 등 도시군 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는 결정고시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고 아무튼 지문에 잘 들어가요. 오지선다행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에 보면 4번에 기타 예외 규정 나와 있습니까? 기타 예외 규정 읽어볼게요. 4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손대지 마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이나 지구도 미칠 거예요. 리미콘,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줄 거예요. 여기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줄 것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줄 거예요. 그 부분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설치 허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공사용 부대시설,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어렵지는 않죠?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방제지구 동그라미 방제지구. 방제지구 지정 목적이 화재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입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방제지구에서는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중에서 청수 제한을 할 때 지금도 미칠 거죠.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한다면은 그 필로티 부분은 청수 산정에 포함됩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를 시켜줍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방제지구는 화재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입니까? 그렇죠. 방제. 막을 방자에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방제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 필요한 용도지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막 하천이 있고 하천이 비가 오면은 범람한다든지 이런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방제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방제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법상 5층으로 허가받았어요. 5층. 몇 층으로 허가받았다고? 5층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어. 근데 보세요. 그럼 5층이잖아 이제. 5층인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 기둥만 있는 거죠. 기둥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거실로 씁니까? 거실로 씁니까? 기둥만 있으니까 건축물의 출입 통로나 주차 공간 등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제지구안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면 이 1층은 법적으로 청수 산정에 포함시키는 게 제외집니까? 제외되잖아. 그럼 본래 건축은 몇 층 받았죠? 5층을 허가받았으니까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대신에 본래대로 여기다가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5개 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침수 피해가 나더라도 1층이 가장 침수 피해를 크게 당해야 되잖아. 그럼 1층은 이제 청수 산정에 포함 안 되니까 건축물의 출입 통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다가 혹시 침수되더라도 이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방제지구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면은 그 필로티 부분은 청수 산정에 포함됩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줍니다. 이해가 되죠?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익숙하게 출제되면은 지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OX를 판단하고 지나가시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지나갔던 용도지구 편이었어. 자, 이제부터 용도구역 편 진도를 준비할게요. 용도구역 편. 자, 약 30분 정도 지났죠? 네, 열심히 달려왔구나. 30분 동안. 요즘에 날씨가 공부하기 너무 좋죠. 진짜 춥지도 덥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딱 나오시면은 하루에 계획이 없으면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많죠. 공부하지 않고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딱 오시면은 가볍게 이제 오늘 일정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오전에 4시간 수업 듣고 점심 먹고 한 1시간 정도 점심 시간하고 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고 본문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후에 3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댁에 가셔서 이제 뭐 이렇게 식구들 뭐 좀 준비도 하고 챙겨야 되잖아요. 챙기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뭐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에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서 공부에 집중, 몰두하는 시간이 최소한 8시간, 7시간은 됐으면 좋겠는데 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이제 1, 2월에 오신 분, 지난 11월, 12월부터 수업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탄력이 붙었거든요. 이제 2번 정도 듣고 나면은 이제 기도 열리고 다 열리잖아요. 네. 자,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설명할 거예요.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종류죠,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들. 그러면은 이제 1, 2월에 강의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제가 용도구역이 뭐죠로 가면은 좀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숫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5개. 그 5개. 제목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5개 중에서 이제 그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이 2개 중 하나죠. 나머지는 종합적인 문제에 나오지 단독 출제가 안 돼요. 낼 내용이 없어. 네. 그러면은 아마 1, 2월 강의는 시가와 추정 구역을 좀 넓게 다뤄드릴 만큼으로 진행하면서 아마 3, 4월 강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다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여서 시가와 추정 구역 아주 간략하게 이제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용도 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용도 구역이 무엇일까? 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앞에 봐주시면 되죠. 집중하십시오. 앞에. 아직 교재 진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는 98페이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고 앞을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군 관리 구역 중에서 용도 구역 편을 공부하겠다는 거죠. 용도 구역 설명할게요. 일단 의의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용도 구역이 무엇이죠?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더욱더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지로 지정하는 게 뭐죠?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 자꾸 좀 반복하십시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을 목적으로 그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예요. 그럼 비교해봐요. 용도 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무엇이 지정되어 있죠? 용도 지구도 지정되어 있다니까. 이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구역. 그래서 나란히 적어보니까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확 구별되죠. 이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재에 98페이지 03번 용도구역 뒤에다가 지금 이걸 살짝 메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면은 용도 지구.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용도 구역.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용도 구역의 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용도 구역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도구역. 여러분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이죠. 우리 배웠잖아. 인천은 여보세요. 서울, 평택, 인천처럼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금방 도시지역이라고 대답하시면은 네, 땡큐입니다.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우리 국토원에서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죠. 어떻게 세분되죠? 주, 상, 공, 녹. 다시 주상, 공록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 16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인천광역시 녹지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여러분, 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2개가 있어. 경기도 평택시는 도시지역이 많죠. 그럼 평택시 주변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2개가 대표적으로 뭐죠? 그린벨트 하고 공원이라고 했죠. 공원이에요. 공원.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녹지는 녹지지로 묶어놓고 그 위에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또 묶어버려요. 이중으로 묶어야 돼.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2개로 보면 돼.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녹지는 개발할 수 없도록 녹지로 묶어놓고 녹지지로 묶어놓고 그 위에 그린벨트로 또 묶고 또 공원으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 그린벨트가 뭐죠? 정식 명칭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용도 구역 하나를 배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답을 자연스럽게 못하신 분은 연습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안 묶여 있죠.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조성됩니까? 시가지가 조성되겠죠. 시가지가 조성되는데,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확산돼 나갑니다. 이렇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용도 구역이 있었죠. 뭐죠?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됩니다. 시가화가 뭐죠? 시가지가 개발되어가는 과정이죠. 도시개발 과정이에요. 이 도시개발 과정이 그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도시개발 과정이 진행되니까 이것을 조정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여보세요?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위에 시가화 조정구역의 중복 지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개발 제한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림만 쳐다보고 기본만 생각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은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책이 없다고 알 수 없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이잖아요. 인천. 우리가 서울에서 놀지 않고 인천까지 간 까닭은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가 있기 때문이라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바다가요. 그러면은 인천 앞바다는 강화도나 인천국제공항처럼 개발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이제 강화도 일부처럼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단적 이 공유수면 바다 중에서 인천광역시 관할 공유수면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름이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게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땅 사면은 건축행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 방해가 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 해주거든. 그러면은 인천 가서 땅 살 때, 인천 강화도에 땅 보러 가면은 그린벨트를 조심합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녹지는 그린벨트가 지켜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해안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개발을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안가의 그린벨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도시적 밖에 도로 주변에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는 목적으로 지정한 게 지난주에 잠깐 들었죠? 도로법상 접도구역.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들었잖아. 지금까지 인천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울로 갑니다. 서울의 삼성동 한전부지는 저에게 많이 들었죠?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이죠.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여기 있었다고. 삼성동에 있다가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갔다 그랬죠. 저 나주 혁신도시로 갔죠. 그러면은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가면은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중심으로 주변의 신도시로 개발됐고요. 주변에 상가, 상권이 형성되고 초중고가 들어오게 됐죠. 이게 나주 혁신도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을 옮기기 위해서 나중에 핵심도시 건설할 때 수십조 원의 예산이 돈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팔아서 나중에 핵심도시 건설 비용 일부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이 땅을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을 비싸게 파는 방법은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규제를 풀어주면 됩니까? 규제를 풀어서 이 땅을 사면은 10조에 사서 개발하면은 나중에 자산가치 30억, 30조가 10조 주고 샀는데 개발 이후에 20조, 30조로 자산가치가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이 삼성동 한전부지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만든 용도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 교육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5개를 배운 거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재생공구역, 시가와 수준구역, 수단 자원 보호구역. 이 5개의 공통점은, 이 5가지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 교육은 행정 교육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 구역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이게 시험이 진짜 수차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고개 드시고 책까지 안 봐도 되는데 여기 보시고 이 5개를 보시면은 시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수차례 나왔잖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믿겠습니까? X가 작았잖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믿겠습니까? X잖아요. 아니, 여기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만 도시군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 구역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수차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넓게. 털 개발자 구역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 목적만 쪽지에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여유있게 고개 들고 한번 보시라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 5개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구역이라는 글자가 붙어도 도시군 관리구역상 용도구역은 아니라는 거죠. 크게 보라는 거죠. 용도구역의 개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거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그 수업 시간에 용도구역은 제가 무엇을 위주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시가와트 정도 아주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지수를 조금 폭넓게 다뤄드려서 이제 본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2교시 용도구역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